안녕하세요. 법무사 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전국 각급 법원 개인회생 진행 절차 특이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총 15군데 각급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서울회생법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지명령은 접수 후 5에서 7일 이내에 판단합니다. 최근 일부 재판부에서 금지명령 불허 사례가 있습니다. 금지명령 송달은 금지명령 후 7일 이내 발송합니다. 타 법원에 비해 송달이 느린 편입니다. 면담은 일부 회생위원만 진행합니다. 외부 회생은 모두 진행합니다. 여기서 외부 회생은 채무가 1억 이상이거나 영업소득자일 때 외부 회생위원이 사건을 담당합니다. 개시 결정은 접수 후 1에서 2개월 이내 개시됩니다. 외부 회생위원은 3개월 이상 후에 개시가 됩니다. 특이사항은 외부 회생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진행이 빠른 법원입니다. 무리한 변제율, 무리한 보정이 없고 추가 생계비 인정 확률이 높은 법원입니다. 개시가 늦을 경우 변제기일 조정 가능합니다. 외부 회생위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지방법원입니다. 금지명령은 접수 후 3일 이내 판단합니다. 6개월 이내 재신청일 경우 금지명령이 없습니다. 금지명령 송달은 금지명령 후 1일에서 3일 후에 발송합니다. 2014년 2월부터 변제율이 15%가 안되면 금지명령이 안 나옵니다. 면담은 모두 진행합니다. 집단 면담으로 주의사항만 안내하고 보정 권고 배부, 소요시간은 10에서 30분 소요됩니다. 개시 결정은 접수 후 4에서 6개월 소요됩니다. 외부 회생위원은 3에서 12개월까지도 소요가 됩니다. 특이사항은 재판부마다 성격이 상당히 달라 어떤 재판부에 배정되는지 중요한 법원입니다. 무리한 변제율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면담 시 얼마 정도 하라고 하는 회생위원도 있습니다. 인가가 상당히 느려 개신하고도 인가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시 후 채권 추가가 어려우며 개시 후에 채권액 상위 등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변제율을 동일하게 해야 하므로 변제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변제기일 조정 절대 불가능합니다. 변제금이 적으면서 차량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차 유지비를 변제금에 추가하든지 아니면 차를 처분하라고 하는 보정이 나옵니다. 외부 회생위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 지방법원입니다. 금지명령은 접수 후 5일에서 15일 소요됩니다. 금지명령 송달은 금지명령 후 5에서 7일 후에 발송합니다. 면담은 없습니다. 개시 결정은 접수 후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특이사항은 대한민국에서 진행이 가장 느린 법원입니다. 그러나 회생위원이 좋고 회생위원이 사무실로 전화해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아닌 사무실과 해결 방법을 함께 모색합니다. 무리한 변제금이나 보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추가 생계비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행이 느리다 보니 변제 기일을 뒤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일부 재판부에서 대전보다 더 많은 양의 체크리스트가 보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외부 회생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지방법원입니다. 금지명령은 접수 후 3일에서 7일 이내 판단합니다. 금지명령 송달은 금지명령 후 즉시 발송합니다. 면담은 없습니다. 개시 결정은 100% 변제 시 접수 후 5, 6개월, 그 외에는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특이사항은 악명 높은 법원이었으나 근래 들어 많이 합리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금지 명령에 인색한 법원이었으나 현재까지 금지 명령을 잘 내려주고 있습니다. 보정 후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개시 결정 직전에 직장 자료를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리한 변제금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보정은 무난한 편입니다. 100% 변제일 경우 추가 생계비를 과다 인정해 줍니다. 그 외에는 추가 생계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행이 느리다 보니 변제 기일을 뒤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외부 회생위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도 사건을 담당합니다. 이유는 지역이 넓기 때문입니다. 금지명령은 접수 후 3일에서 5일 이내 판단합니다. 금지명령 송달은 금지명령 후 즉시 발송합니다. 면담은 없습니다. 개시결정은 접수 후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의정부와 더불어 느리기로 유명한 법원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금지명령을 접수한 다음 날 바로 내려졌으나 작년 말부터 조금 느려졌습니다. 게다가 체크리스트가 생겨 가장 까다로운 법원으로 변했습니다. 무리한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변제금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 절대 불인정합니다. 진행이 느리다 보니 변제 기일을 뒤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 수행 가능성은 염두하지 않고 변제금이 늘어나 생계비가 턱없이 부족하여도 변제금 무조건 상향하라고 합니다. 외부 회생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대전지방법원입니다. 금지명령은 재판부마다 기준이 다르나 내려주는 재판부는 접수 후 3에서 5일, 최근 대출 비율이 높으면 안 내려주는 재판부도 있습니다. 금지명령 송달은 금지명령 후 즉시 발송합니다. 면담은 소득이 적을 경우 몇 명 특정해서 면담합니다. 개시결정은 개시를 먼저 내리고 보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고 보정 후 개시를 내리는 경우도 있어 접수 후 2개월에서 5개월 소요됩니다. 무리한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변제금에 있어서도 인색합니다. 100% 변제일 경우 외에는 추가 생계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신청도 근래 들어 금지 명령을 내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제 기일은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외부 회생위원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청주지방법원입니다. 금지명령은 변제율이 70% 이상 되지 않으면 잘 내려주지 않습니다. 내려주는 경우는 접수 후 3일에서 5일 이내 인용해줍니다. 금지명령 송달은 금지명령 확정되면 즉시 발송합니다. 면담은 없습니다. 단 채무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변제금을 합의보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개시결정은 접수 후 3에서 8개월 걸립니다. 특이사항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무리한 변제율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정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추가 생계비도 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변제기일 조정 불가능합니다. 외부 회생위원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대구지방법원입니다. 금지명령은 접수 후 3에서 5일 걸립니다. 금지명령 송달은 금지명령 확정되면 즉시 발송합니다. 면담은 없습니다. 개시결정은 100% 변제일 경우 접수 후 1에서 2개월, 그 외에는 3에서 4개월 걸립니다. 특이사항은 예전에 비해 무난해진 편입니다. 무리한 변제율을 요구하진 않으나 최근 대출과 사용처에 민감합니다. 수원과 마찬가지로 근래 들어 금지명령을 잘 내려주고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는 100% 변제 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변제기일 조정 불가능합니다. 외부 회생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울산지방법원입니다. 금지명령은 접수 후 3일에서 7일 소요됩니다. 금지명령 송달은 금지명령 후 1에서 3일 후 발송합니다. 면담은 없습니다. 개시결정은 접수 후 3에서 8개월 소요됩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변제금을 정해서 보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진술서와 소명자료를 준비하면 조율 가능합니다. 보정이 많은 편이며 배우자 서류를 많이 요구합니다. 추가 생계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변제기일 조정 불가능합니다. 외부 회생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부산지방법원입니다. 금지명령은 변제율이 70% 이상 되지 않으면 잘 내려주지 않습니다. 내려주는 경우는 접수 후 3에서 5일 안에 인용해줍니다. 금지명령 송달은 금지명령 확정되면 즉시 발송합니다. 면담은 없습니다. 개시결정은 접수 후 4개월에서 6개월 소요됩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채권자 집회를 다녀오면 다음날 인가를 내리기도 하고 3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제율과 관계없이 상당히 많은 보정을 내립니다.
보정 권고를 보면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무리한 변제율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에 있어 상당히 민감합니다. 추가 생계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변제기일 조정 불가능합니다. 직장도 실제 다니는지 핸드폰 거래 내역을 발급받아 기지국 조사를 하는 법원입니다. 외부 회생 없습니다. 다음으로 창원지방법원입니다. 금지 명령은 접수 후 3에서 5일 판단을 합니다. 금지명령 송달은 금지명령 후 즉시 발송합니다. 면담은 없습니다. 개시결정은 접수 후 5에서 7개월 소요됩니다. 특이사항은 창원도 의정부와 마찬가지로 회생위원이 전화가 와서 마무리를 짓는 법원입니다. 아직까지는 합리적인 편입니다. 무리한 변제율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적어도 50% 이상의 변제율은 유지하라고 권고합니다. 다만 근래 들어 이러한 변제율보다 낮은 사건의 개시가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정은 다소 많은 편이나 부산에 비해 양호합니다. 배우자 부양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추가 생계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변제기일 조정 불가능합니다. 외부 회생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전주지방법원입니다. 금지명령은 접수 후 1에서 2일 내에 판단합니다. 금지명령 송달은 금지명령 후 즉시 발송합니다. 면담은 없습니다. 개시결정은 접수 후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의정부 춘천과 더불어 느린 법원입니다. 회생위원에 따라 보정의 양이 달라지나 대체로 많은 변제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보정 권고를 모두 이행하고 개시를 기다리다 보면 다시 판사가 보정명령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추가 생계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만 변제기일 조정 가능합니다. 외부 회생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지방법원입니다. 금지명령은 변제율이 70% 이상 되지 않으면 잘 내려주지 않는 법원입니다. 내려주는 경우는 접수 후 3에서 5일 이내에 인용해줍니다. 금지명령은 송달은 금지명령 확정되면 즉시 발송합니다. 면담은 없습니다. 개시결정은 접수 후 3에서 4개월 소요됩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수원과 더불어 2017년 8월부터 금지명령을 잘 내려주는 법원입니다. 보정이 그리 까다롭지는 않은 편이나 변제금을 올리라는 보정이 잦은 편입니다. 예전에 비해 보정도 많이 줄고 많이 무난해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까다로운 법원 중에 하나입니다. 추가 생계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변제기일 조정 불가능합니다. 외부 회생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제주지방법원입니다. 금지명령은 접수 후 3에서 5일 이내 판단합니다. 금지명령 송달은 금지명령 후 즉시 발송합니다. 청주와 비슷한 사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면담은 있습니다. 개시결정은 접수 후 2개월에서 4개월 소요됩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대체로 무난한 법원이고 울산과 비슷하게 변제율이나 변제금을 정해서 보정이 나오지만 추가 자료를 통해 조율 가능합니다. 추가 생계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변제기일 조정 불가능합니다. 외부 회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15개 법원의 개인회생 진행 절차 특이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 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